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번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나왔던 1.75배 ETF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레버리지 ETF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 레버리지 부분 중에서도 좀 더 위험도를 좀 더 가져가고 변동성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좀 더 수익성이 더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애는 일단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1%를 일단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벌써 원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1500조 원 정도가 되니까 좀 무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변동성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가 좀 사로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안에서도 레버리지 비트코인 BITU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걸 왜 쓰느냐? 1%만 해도 2% 올라가고 2%면 4%가 되고 4%가 되면 8%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좀 더 내가 수익성 분포도를 더 개선을 할 거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레버리지와 합쳐서 이제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독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위주로 투자를 하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요, 여기에 운용사가 이 디파이낸스 ETF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그리고 이 운용사가 지금 출시하고 있는 주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보아도 느낌이 딱 와죠. 이 ETF의 특징은 혁신적인, 그러니까 트렌드 기반을 좀 많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좀 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일단 ETF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뭐 5G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치료제, 혁신적인 치료제 부분, 그리고 특수 목적에 따른 이런 게 이제 색깔이 좀 짙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시를 이번에 했던 건 1.75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 이제 비용도 1.29라서 어찌 보면 그냥 한 보통 정도이다. 레버리지 ETF의 평균 추이를 본다고 하면 한 보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부분을 보았을 때도 이 수학 거래 추이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좀 비중이 그래도 좀 수수료가 좀 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1.75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심 있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래도 이 회사 운용사에 있는 이력이 생각보다 좀 흠이다,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디렉시온이나 그 다음에 티렉스에서 나왔던 걸 기다려 보겠다, 아니면 뭐 기타 또 다른 데서 나왔던 걸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운용사가 너무 작으면 단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유동성이 별로 안 생기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을 때와 팔고 싶을 때가 좀 힘들겠죠.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이 작으면 시간이 지날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 순자산 가치 부분이 많이 늘지 않으니까 비용이 더 많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기초지수를 많이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파생으로 따른 수수료 부분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장기적으로 좀 보았을 때는 웬만하면 참여자가 좀 더 많아야 나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이런 점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전략적으로 일단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거래됐던 거 추이를 봤을 때도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종목을 검색을 했었을 때 나오지만 일단 삼성증권에서는 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이번에 이제 첫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점을 좀 잘 보시면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을 쓸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이제 추정을 하니까 수학 거래를 통해서 추정을 하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변동성은 크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럼 이게 100% 올랐죠. 3월 달에. 그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100%가 올랐으니까 여긴 200%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비트코인의 추정했던 레버리지 부분은 본 비트코인의 파생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지만 N은 말 그대로 한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고 비트코인의 성향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큰 차이점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부분을 보고 테마성으로 이번 레버리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BITU에서 갈아탈까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큰데도 만약에 견뎌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오히려 변동성이 조금 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으로 나가는 형태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추구한다고 하면 그나마 뭐 BITU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본다라고 하면 S&P 500하고 나스닥 추이와 저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나스닥의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S&P 500의 변동성이 매우 작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MSTR을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 MSTR 부분은 변동성이 좀 더 크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 개미한테는 기회입니다. 왜냐면 장기적으로 계속 적립을 모아갈 건데 여기에서 이 변동성을 안 생기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는 올라가는 기울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으면서 올라간다는 건 너무 느리게 올라갑니다. 근데 한국 성격상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동성을 제발 좀 즐기는 훈련 트레이닝 좀 그런 걸 따로 연습을 제발 좀 많이 하셔라. 그리고 이 전략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계속 우상향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우상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을 믿고 베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계속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대비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는 매출 구조와 비용과 이익적인 측면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중을 이번에 확대를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략을 쓴다라는 건 국민연금도 여전히 기간별 트레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모았고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레버리지를 계속 적립식으로 사면서 커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 비트코인 레버리지 쪽하고 혼합을 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이거를 MSTY와 TX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옵션이다 보니까 1드맥스에서 이제 분배 이자금을 많이 주니까 여기다가 2배를 넣어주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재원을 많이 마련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분배금이 100%를 주니까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이 나온다.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분배금을 많이 주는 거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적어지고 거래량이 줄면 분배에 주는 옵션의 이자 비중도 적어진다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변동성과 거래량 추이를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하면 그나마 돈이 없으신 분들도 꾸준하게 적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측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략 앞으로 이제 디파이낸스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시장 규모가 만약에 주도적으로 커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이제 ETF가 나왔을 때도 운영 수수료가 좀 더 싸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 말고도 추가적으로 옵션 부분에 따른 안전장치를 또 많이 해 두었다고 하면 충분히 또 이 디파이낸스 ETF 말고도 또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고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이 높아져 있는 점은 좀 흠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공부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오히려 이제 시즌 아웃이 됐었을 때는 더 많이 모아가는 게, 레버리지는 더 많이 모아가는 게 저는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